자, 부동산 투자 정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망하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결국 뭐 망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도 모르면 부동산 투자 망한다. 오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중요한 게 당연히 가격 요인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뭐 이게 사실 뭐 가장 중요하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유효 수요라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수요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아, 나는 땡땡 라면을 좋아해. 그러면 내가 뭐 땡땡 라면을 내가 좋아하면 그걸 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땡땡땡 라면을 좋아해. 그럼 내가 뭐 땡땡땡 라면을 사 먹으면 되는 거죠. 자, 결국 이런 뭐 라면 같은 일반적인 경제적 재화는 내가 수요, 그것을 갖고 싶다는 욕구에 따라서 그것이 직접 구매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지만 내가 오늘 뭐 강남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야, 강남 그 요즘 유명한 그렇죠. 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아크로 리버파크 가까이 가봤더니 한강 뷰도 쫙 파노라마 뷰로 쫙 나오고 야, 너무너무 이제 좋은 것도 뭐 실내 가봤더니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고 야, 그래서 나는 오늘 뭐 이쪽에 쇼핑을 하러 왔지만 그냥 저 강남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가야 되겠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그런데 뭐 내 통장에 한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굉장히 좀 슬픈 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이렇게 단순하게 내가 나는 강남 그 서초구에 있는 뭐 아크로 리버파크가 좋은 것 같아. 아니면은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압구정 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좋은 것 같아. 자, 뭐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자, 이것은 실제 수요랑 이것이 직접 구매로 연결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다. 자,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강남에 정말 아파트를 한 채 산다면은 20평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20억 넘죠. 한 뭐 24억, 25억까지 지금 가는 평당 1억이 넘었으니까요. 자, 30평대 내가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최소 뭐 30억 정도는 있어야 그런 어떤 내가 30억, 20억을 넘는 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어떤 아파트를 좋아해 라고 하는 이때의 수요가 실제로 부동산에서 의미 있는 수요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실효 공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많은 공급책들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공급난을 실질적으로 이제 느끼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청약만 했다 그러면 뭐 사실 이제 상암 쪽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한 가구 모집하는데 무려 28만 명.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많은 공급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공급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단순한 형식적인 공급량, 그러니까 정부에서 작년에 이제 5.6 대책이라는 거하고 이제 8.4 대책이라는 걸 통해서 뭐 재개발 통해서 한 4만 가구 정도 서울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에 2025년까지 5만 가구를 공급하겠습니다. 자, 2025년까지 4만 가구 공급하고 5만 가구 공급하면 한 9만 가구, 거의 10만 가구에 가까운 이제 공급량들이 쏟아지는 거죠. 그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통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발표되는 공급량들이 실제로 그것이 시장에 나오려고 하면 그렇죠. 최소한 일반 공급, 그러니까 청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시점까지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쪽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재건축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재건축 뭐 그 조합도 뭐 설립을 한다든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자, 이 절차들이 다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이런 순서들 없이 그냥
9만 가구 공급하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9만 가구가 그냥 뚝딱 생기나 보다. 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공급하는 정부가 뭐 몇만 가구, 뭐 30만 가구 공급하겠다, 뭐 20만 가구 공급하겠다, 뭐 특히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양이 좀 크죠. 뭐 왕숙지구에 뭐 6만 6천 세대를 공급하겠다. 교산지구에 3만 2천 세대 공급하겠다. 창릉지구에 3만 8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자, 또 뭐 대장지구에 뭐 2만 가구, 계양 테크노밸리에 17,000 가구. 사실 뭐 그 이야기만 들어보면 집이 모자랄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올해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보상 절차가 늦어지면 또 실제로 공급되는 실효 공급 쪽은 또 늦어지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뭐 토지 보상 끝나고 아파트만 지으면 될까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 공급에는 또 교통대책이라는 게 따라다닙니다. 자, 그러니까 교통적으로 집만 지어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출퇴근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뭐 BRT다, SBRT다. 우리가 수도권에 간성버스,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그런 버스를 만드는 건데, 자, 이런 것들도 한 2026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더더구나 지금 교산지구가 3기 신도시한 관심이 가장 많은데,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 교산지구 하남 쪽에서 송파 쪽으로는 3호선 도시철도 연장 이런 계획들도 실질적으로는 2028년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도 9호선 연장 때문에 또 뭐 물론 GTX 비노선도 있겠지만 들썩들썩한 이유가, 자, 그렇지만 지금 강동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역까지만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지금 강일 쪽으로 연결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왕숙지구까지 연결을 하고, 자, 이렇게 하려면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약 한 2028년까지 소요가 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공급이라는 것이 그냥 공급 대책이 발표됐어. 자, 그러면 그 공급량이 나와. 이게 아닌 거죠. 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사실 뭐 여기에도 막상 나오는 데까지는 신도심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걸린 곳들도 많잖아요. 신도시 이미 해놓고 철도가 연결이 안 된 곳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실효 공급은 말 그대로 청약을 통해서 공급도 되고, 그것이 착공을 하고, 그것이 완공을 하고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교통대책이라든지 생활 인프라까지 다 갖추어지는, 자, 그래서 내가 그 시점에 내가 이것은 정말 공급이야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급에 대해서 뭐 시장이 느끼는 거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요하고 공급, 뭐 당연히 그 수요량과 공급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바로 이 기대이익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자,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이거는 내가 사놓고 나면 무조건 뭐 3년 후에는 한 7억이나 아니면 더 많게는 5억까지 떨어질 거야. 근데 나는 이 집을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살고 나서 집의 가격이 뭐 감가되는 거 뭐 경제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 내가 집을 사는 이유는 바로 이 기대이익 때문에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면 이게 나중에는 11억, 12억, 13억, 나중에 많게는 한 20억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이익을 갖고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 기대이익이라는 것이 또 가격에 반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기대이익, 이 세 가지가 가격의 팩터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뭐 형식 요인도 좀 살펴드리면은요. 자, 지금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최근에 그렇죠. 1, 2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뭐 지금 2,300만 가구 중에 900만 가구가 1인 가구고 뭐 또 540만 가구가 2인 가구에서 1,440만 가구가 무려 1, 2인 가구다. 거의 60%가 넘어가는 거죠. 10가구 중에 6가구 이상이 지금 1, 2인 가구고 더더구나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매년 한 25만 가구 정도가 지금 1, 2인 가구 지금 계속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계속 주택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수도권에서 뭐 50만 가구, 서울 안에서만 38만 가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인구 구조가 1, 2인 가구 쪽으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 또 하나는 산업 구조 자체도 예전에는 제조업 중심에서 지금은 4차 산업 중심. 그러니까 도심 친화적인 것들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도시의 구조도 변하는 거죠. 최근에 준공업 지역 활성화시킨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도시 지역 안에 준공업 지역 안에 공장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 오피스들이 공급이 되고 그 안에 주택이 공급이 되고 그 안에 상업시설들이 공급되는 이런 도시 구조의 변화까지 있다라는 거죠. 자, 심리 요인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돈을 번 그런 학습 효과도 있겠고 내가 꼭 아니지만 내 부모 세대에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자산을 키운 이런 학습 효과들이 있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양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 통해서 돈 벌었대 계속 따라가는 거죠. 양대들처럼. 자, 이러면서도 타자의 욕망 그러니까 내가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거는 내가 그 입지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입지를 좋아한다라면 그 입지가 좋은 입지라는 거죠. 그런 평판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정책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강남 4구,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앵커 입지들 핀셋 규제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비 효과를 발휘를 하고 그것이 나중에 다시 역풍선 효과, 부메랑 효과를 또 발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규제를 한 곳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규제의 프리미엄까지 생기고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나라만 있는 특수인,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세를 활용해서 그렇죠. 레버리지 효과. 내가 집을 사면서 내 돈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은 내가 세입자들한테 이자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데 한 푼도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이자를 들이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율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미리 집을 사두는 그래서 이익을 보는 당김의 이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